잠시 옛 설화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신라시대, 경주 모량리에는 경조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큰 머리에 평평한 이마를 가지고 있어 큰 성처럼 생겼다 하여 대성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가난했던 모자는 부잣집 가산일을 도우며 생계를 연명했는데 주인집에서는 가난한 그들에게 밭을 약간 떼어주고 농사를 짓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주성 안에 있는 흑륜사에서 육륜회란 모임을 위해 한 스님이 시주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스님은 하나를 시주하면 만배로 돌아올 것이라는 덕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를 들은 대성이 어머니에게 가서는 밭을 시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었습니다. 지난 생에 닦은 덕이 없어 이번 생이 가난하다 생각한 그는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시주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고 어머니는 흔쾌히 허락해줬죠. 하지만 시주가 무색하게 그날 저녁 대성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신라의 대신인 김문량은 모량리에 살던 김대성이 이 집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는데 깜짝 놀라 수소문했더니 진짜로 모량리에서 김대성이라는 아이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10달 후 김문량의 부인은 왼손을 꼭 쥐고 태어난 아이를 낳았는데 7일이 지나서야 왼손을 폈는데 손바닥에는 대성이란 두 글자가 써 있었죠. 실제로 모량리에서 죽은 김대성이 김문량의 집에서 환생한 겁니다. 이를 인연이라 생각한 김문량은 아이에게 대성이란 이름을 주고 그 어머니인 경조를 데려와 함께 살도록 허락했는데요. 전생의 어머니와 현생의 어머니에게 함께 대성을 키우도록 한 겁니다. 대성은 성장하며 열심히 불도를 닦아 공덕을 쌓기 시작했고 두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대성은 현생의 부모님을 위한 절 하나, 전생의 부모님을 위한 절 하나를 지었는데 현생 부모를 위해 지은 것이 불국사, 전생 부모를 위해 지은 것이 석굴사, 현재 석굴암이라 부르는 절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신라 불교 문화의 상징이 되었는데 불국사는 다보탑을 포함 7개의 국보를 품었고 석굴암은 그 자체로 국보로 지정됐죠. 그리고 1995년 석굴암과 불국사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공동 등재됐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찰인 불국사를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 혹시 이 사실도 아시나요? 불국사에 사자 4마리가 살다 쥐도 새도 모르게 3마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말이죠.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경주 불국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찰이기도 해 문화재들을 다 둘러볼 시간도 반나절 가까이 걸립니다. 일주문과 천왕문을 지나는 거리도 짧지 않고 문화재의 개별적인 규모도 매우 크죠. 이렇게 큰 규모를 자랑하는 불국사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대웅전 앞을 지키고 있는 다보탑과 석가탑인데요. 그중 10원짜리 동전에 새겨져 있기도 한 다보탑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매우 독특한 양식의 석탑입니다. 아래는 사각이고 위는 팔각이며 마치 목조 건물처럼 기단 4면에 계단과 난간이 설치되어 있죠. 그런데 10원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10원 동전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66년, 그러다 1983년 10원 동전을 재차 발행했는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동전의 다보탑을 살펴보면 무엇인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왼쪽의 동전이 1966년 동전이고 오른쪽의 동전이 1983년 동전인데 보면 다보탑 중앙에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를 불상으로 생각해 큰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차기 대선 후보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 때문에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죠. 왜냐하면 특정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상을 지녀야 하는데 이를 위해 10원 동전에 불상을 새겨 넣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 그러나 한국은행이 위 불상처럼 보이는 것의 정체는 다보탑 기단에 앉아있는 돌사자상이라고 정체를 밝히면서 해프닝은 막을 내렸죠. 1983년에 재차 발행한 동전의 지름은 고작 22.86mm에 불과한데 여기에 돌사자상을 새겨넣다 보니 희미한 윤곽선 정도로만 남아 불상으로 오해했던 것이고 2006년에 새로 나온 10원 동전은 지름이 18mm로 훨씬 작아졌지만 여전히 돌사자상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1966년에는 없던 돌사자상이 1983년에 생겨난 것은 왜 그런 걸까요? 1966년에는 없던 다보탑의 돌사자상이 1983년에 갑자기 발견되기라도 한 것일까요? 그 긴 역사를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사실 국보 제20호 다보탑은 아픈 우리 역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1925년 일제는 탑을 완전히 해체 보수했는데 이에 관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인도에서 태동한 불교의 특징 중 하나는 석가모니의 시신에서 나온 진신사리를 안치할 목적으로 탑을 세웠다는 점인데 다보탑에도 역시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모셔졌을 텐데 일제는 해체 과정에서 출토된 불상 두구를 포함한 사리, 사리구 등에 관한 기록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있었을 사리와 사리장치, 그 밖의 유물들이 이 과정에서 모두 사라져 소재도 알 수 없게 됐죠.
당시 일제는 해체 과정에 필요한 인부들조차 한국인을 쓰지 않고 전부 일본인을 고용했으니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도 남아있지 않게 됐죠. 사실 다보탑은 그 층수를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십자 모양의 평면의 기단에는 사방에 돌계단을 마련하고 팔각형의 탑신과 그 주위로는 네모난 난간을 돌렸으니까요. 그런데 사면 기단 위에는 각면에 한 구씩 4개의 사자상이 놓여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10원 동전에 보이듯 한 구만 남아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2011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펴낸 불국사 다보탑 수리보고서에 따르면 도쿄대 교수를 지내기도 했던 세키노 다다시가 1904년 간행한 한국건축조사 보고에는 다보탑 기단 모서리 4곳에 석사자가 있음이라는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이는 다보탑의 돌사자상과 관련된 최초의 기록으로 적어도 1904년까지 다보탑에는 4구의 사자상이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는 의미. 하지만 5년 뒤 발간된 그의 저서 조선의 건축과 예술에는 다보탑의 돌사자 한 쌍이 없어졌고 나인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조선 고적 도보에도 다보탑의 사자상이 실제 2구만 확인되죠. 돌사자상이 세상에 처음 소개되고 10년도 지나지 않아 2구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1925년 일제에 의해 다보탑이 전면 해체 수리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 사라진 2구의 사자상은 찾지 못했고 오히려 탑내 봉안됐던 사리 장엄구마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했는데요. 4마리의 사자상 중 2마리는 일본으로 반출됐고 그중 1마리에 대한 기록은 1929년 운수 좋은 날로 잘 알려진 작가 현진건이 쓴 고도순례 경주라는 칼럼에 등장합니다. 그는 들음에 이 탑의 4귀에는 돌사자가 있었는데 2마리는 동경보 요리점의 손에 들어갔다 하나 숨기고 내어놓지 않아 사실 진상을 알 길이 없고 1마리는 지금 영국 런던에 있는데 다시 찾아오려면 500만 원을 주어야 내어놓겠다 한다던가 소중한 물건을 소중한 줄도 모르고 함부로 굴리며 어느 틈에 도적을 맞았는지도 모르니 이런 기막힌 노릇이 또 있느냐. 이 탑을 이룩하고 그 사자를 새긴 이의 영이 만일 있다 하면 지하에서 목을 놓아 울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1925년 이전까지 돌사자 4마리 가운데 3마리가 수탈돼 해외로 반출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원 동전에 남아있는 한 구는 왜 일본인이든 영국인이든 수탈되지 않고 제자리에 남아있을까요? 왜냐하면 수탈하기에는 너무 많이 결실되고 파손됐기 때문입니다. 위 불국사 다보탑 수리보고서에 따르면 사자상의 정수리, 꼬리, 입, 가슴 부위, 남측 다리와 발가락 등이 파손됐고 연화받침의 모서리도 정면과 남측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가슴, 입 등 파손 부위 주변에는 균열이 생겼죠. 슬프게도 현재 남아있는 사자상은 분실된 3구의 사자상에 비해 결실과 파손이 심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수탈을 면한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자상의 현재 위치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1904년 발간된 한국건축조사 보고에서 세키노 다다시는 돌사자상이 기단 모서리, 즉 귀퉁이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이미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동경제국대학 교수 신분으로 조선에 와 한국의 고건축물을 조사해 일본 학계에 처음 소개한 인물입니다. 그가 다보탑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내 귀퉁이에 있다고 썼을 것이고 이를 틀리게 기재한다고 해서 얻을 이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로 추정할 수 있을 텐데 한 쌍을 분실하고 나눠 촬영된 조선 고족도보의 사진에는 한 구는 원래 자리인 모서리에 있지만 다른 한 구는 기둥 사이 안쪽에 있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당시 돌사자상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마저도 원래 자리를 지키고 있던 상태가 양호한 사자상마저 분실되며 사자상 한 구만 남게 됐고 현재 위치로 옮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맹수의 왕이라는 사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서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자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 같은 옛 문헌에 등장하고 고대 불교에서는 불법을 수호하는 수호신으로 표현됐습니다. 불교에서는 사자가 두려움이 없고 모든 동물을 능히 다스리는 용맹함 때문에 석가모니를 인중사자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한 부처의 위험 있는 설법을 듣고 모든 만물이 귀의한다는 뜻으로 사자의 울음에 비유하여 사자후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따라서 불교에서 사자는 단순한 육식동물이 아니라 불법을 수호하는 용맹스러운 수호신이자 나아가서는 부처와 동일시되는 매우 영험한 존재이자 제왕으로 상징됩니다. 그런 영험한 존재 4구가 다보탑에 있었으나 현진건의 말처럼 소중한 물건을 소중한 줄도 모르고 함부로 굴리며 어느 틈에 도적을 맞았는지도 모르니 이런 기막힌 노릇이 또 있을까요? 지난달 업로드했던 핵폭탄 여러 방 맞아도 멀쩡할 경주 불국사 담벼락의 비밀이라는 영상에 한 구독자분께서 다보탑 돌사자상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댓글 달아주셔서 오늘 영상에서 이를 다뤄봤습니다. 소중한 물건을 소중한 줄 알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지금을 사는 문화시민의 마음이 아닐까요? 현재 디시멘터리 채널에서는 하늘이 내린 명약 무주천마 천옥록 특가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산삼처럼 약 3,000년 전부터 우리나라 산야 중에서도 깊은 산에서만 자생하는 자연산이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무주 안성면 농부들이 덕유산에서 구한 야생 천마를 재배하기 시작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 성장 방식이 굉장히 독특한데 스스로 광합성을 하지 못해 의도적으로 투입한 뽕나무 버섯의 수분과 영양분을 빼앗아 성장하는데 이 때문에 버섯 특유의 기능성 물질인 에르고티오닌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죠. 귀하다는 영지버섯보다 수십 배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옥록은 천마의 천, 홍삼의 홍, 녹용의 녹을 의미하는데요. 무주에서 재배한 100% 국내산 천마, 수백 년간 세계 최고 품질을 유지해온 홍삼, 그리고 왕과 황제의 장수 비결로 알려진 녹용까지 하나로도 대단한 제품군이 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혼합해 천옥록을 탄생시켰죠. 이번 행사 기간에는 5박스 제품의 경우 최대 91,000원 할인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꼭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드린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지난 추석 행사 때는 3일 만에 완판되어 올해 3월에 소량 생산한 제품인데 현재 재고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댓글로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